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하죠. 네, 그렇죠. 근데 또 예전하고는 관계가 달라지니까 가끔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결혼한 자녀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?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. 아무래도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하고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잖아요. 다르죠. 네. 오늘은 이런 변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자식 집이 내 집이다. 이런 생각 있잖아요. 아, 네네. 이거부터 조금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자녀 부부한테는 그들만의 어떤 공간, 또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요. 맞아요. 그게 중요하죠. 실제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좀 흥미롭던데 결혼한 지 5년 안 된 부부들 있잖아요. 네. 10쌍 중에 7쌍이 부모님이 예고 없이 오시거나 아니면 생활에 너무 이렇게 자주 개입하시는 걸 이걸 갈등 원인 1위로 꼽았대요. 70%요? 와. 네, 70%면 이거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. 어휴, 그렇죠. 그 토계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네요. 그만큼 이제 자녀 부부의 독립된 가정을 하나의 개별 단위로 존중하는 태도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존중이요. 네. 물론 부모님 마음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냉장고를 막 채워주신다거나 살림에 대해서 조언하시는 것조차도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럽거나 간섭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도움은 그들이 먼저 요청할 때 그때 주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. 뭐 옛날 노자도 그랬다잖아요.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관계가 오히려 어긋난다고. 자연스럽게. 네, 자연스러운 게 좋죠. 관계는 그렇게 깊어지는 거니까요.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미리 연락하고 방문을 해도 부담스럽다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. 연락을 해도요? 네. 그 방문 자체가 하나의 큰 행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청소해야지, 음식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방문 전부터 막 신경을 쓴다는 거죠. 그렇죠. 그것도 일이네요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예전처럼 자녀나 손주들 맞이하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거. 이것도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요. 그래서 요즘 건설적 불효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. 건설적 불효요. 그건 뭔가요?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은 당연히 기본인데 부부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, 또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자녀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. 선을 긋는다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사 표현은 아무래도 며느리나 사위보다는 친자녀가 직접 하는 게 관계에 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쵸. 아무래도 딸이나 아들이 말하는 게 낫겠죠. 네, 예를 들면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끼리 좀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. 대신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. 이런 식으로요. 정중하지만 분명하게. 음. 부모님께서도 이걸 우리 애가 이제 정말 독립적인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구나. 이렇게 좀 성숙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관계, 거리, 이건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? 무조건 자주 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때로는 그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. 기다림이 그리움을 만든다,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죠. 그리고 자녀에게 막 조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역할, 경청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. 들어주는 거? 네.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. 네 마음이 좀 그랬겠네 하면서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게 신뢰를 깊게 쌓는 방법입니다. 공감이 중요하군요.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께서 본인들의 삶을 좀 즐겁고 활기차게 가꾸시는 모습 있잖아요. 네네.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실제로 하버드 심리연구팀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부모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뭔가 몰입할 때 자녀하고 정서적 유대가 더 단단해지고 오래 간다고요. 흥미롭네요. 네,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하고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
아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내 자녀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녀의 배우자,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,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. 아,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핵심이에요.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하면 결국 내 자녀도 힘들어지거든요. 그럼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전처럼 품 안의 자식처럼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시는 거.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. 한 걸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랑. 네. 그래서 뭘 더 해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때로는 뭘 덜 해주어야 우리 관계가 서로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.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아,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.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. 부모님 각자의 삶이 행복으로 빛날 때 그 빛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좀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경험담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공감과 힘이 될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,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 원인과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기대해 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